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한테 수학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연산이요 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도형입니다. 도형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때로는 용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식도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정말 각양각색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도형을 완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는데 이건 저한테도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선생님. 저는 어디선가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도형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네. 박수 소리와 막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도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다가도 살짝만 모양만 돌려놔도 막막해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많고요. 또 공식은 사실은 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공식 자체를 숙제처럼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공식을 외웠다고 해도 문제에 막상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막막해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도형 같은 경우는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도 각각 다르게 제공해주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생들도 도형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특히 이제 중학교까지 복잡한 도형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2차 좌표평면 위에서 원, 타원, 폼성, 쌍곡선 같은 2차 곡선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네. 그다음에 3차원의 공간에서 공간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벡터로 방향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도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이과로 갈 것인가 문과로 네. 갈 것인가를 가르는 것이 도형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과에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났던 거구나. 내가 네. 이과를 나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형이 바로 우리 이 도형입니다. 이 형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미운 형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형인데,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 도형 단원이 끝나면은 프리덤 하면서 외치면서 이제 겨우 벗어났나 했더니 한 학년 올라가면 또 만나. 나오고, 또 그럼요. 나타나는 거야. 야, 그래서 겨우겨우 뭐 내용도 뭐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겨우겨우 이제 떨치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근데 또 나타나. 더 어려운 형이 나타나는. 더 막 트랜스포머처럼 더 어렵게 무장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뭐냐 이 도형은. 스토커도 아니고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래서 거의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긋지긋한 형입니다, 아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수학이 대수 파트하고 기하 파트가 계통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배우면 연결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끝까지 아마 이리 씨를 괴롭혔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보면 입체도형하고 평면도형, 선각, 다각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또 중학교 가면 도형의 닮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같은 게 나오고, 고등학교로 또 올라가면 미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나와서 도형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도형에 대한 기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쉬운데, 초등학교 때 그것들을 잘 못 만들어 놓으면 네. 올라갈수록 계속 어려운 맞아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서도 각 학년별로 그 내용들을 잘 인지해두면 좋은데요. 1, 2학년 때는 보통 공이나 상자,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 그리고 이제 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평면 도형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3, 4학년 때는 평면 도형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5, 6학년 때는 입체 도형을 배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은 사슬 과목이어가지고 이 1, 2, 3, 4, 5, 6단계 그 각 학년별 내용을 잘 인지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 올라갈 때 저렇게 어려운 형을 만나서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당 학년의 그 도형 개념을 잘 익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중고 내내 도형을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냐? 그렇죠. 왜 이런 물음표가 세 개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니, 사실 애들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를 도형을 어디 이렇게 쓸 써볼 데가 데가 없는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 그냥 삼각형, 사각형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 얘기하거든요. 텀블러의 저 원기둥 모양이 아주 황금 비율에서 커피가 맛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연산을 어디다 써먹을 때라도 있지. 네. 그럼 왜 배워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선생님? 지금 거의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제 도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조와 또 위치와 변환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공간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텀블러라든지 네.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또 유명한 건축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도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직업, 그다음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 것들에게 연관된 모든 것들이 도형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도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집 수다학 도형 완전 정복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도형을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도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다학 도형 특집 먼저 초등학생 도형 정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도형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막히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따라 그 감각 편차가 심한 영역이라서 그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데요. 도형 자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애를 먹는 유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렇죠. 공식을 외우는 게 힘들어서 도형을 멀리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공식은 잘 외웠는데 심한 응용 문제에서 조금만 응용이 되거나 어려워지면 막막해서 문제를 못 푸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원인별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개념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아이한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개념을 잘 모르겠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형이 축구라고 하면 공간지각력은 달리기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실력이 안 좋은 애가 매일 축구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공간지각력이라는 것은 그 교구제 같은 걸 통해서 클 수가 있는데 공간지각력이 뭐냐면 머릿속에 도형이 떠오르는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는데 자꾸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지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교구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가베어 같은 교구제도 공간지각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칠교나 펜토미노 같은 경우도 그게 바로 도형은 아니지만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공간지각 능력이 네. 생겨서 도형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큐브나 쌓기나무 같은 경우도 자꾸 놀다 보면 머릿속에 자꾸 도형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형이 또 쉬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스틱 같은 걸 통해서 그 뭐 다각형이나 삼각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 같은 걸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것도 역시 그 공간지각력이 좋아져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들을 많이 나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새로운 곳을 많이 다녀봄으로 인해서 네. 머릿속에 어떤 지형이나 어떤 입체에 관련된 그런 감각이 많이 생기면 또 도형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많이 뛰어나가서 놀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절 보고 얘기하시죠? 집에 있었으면 잘했을까 과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가 연산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조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도형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조작해보고 그것을 실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이제 입체 도형들을 봤을 때 이것을 조작을 하다 보면 이 두 개의 입체 도형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네. 이리 씨 보셨을 때 어떤가요? 아 저거 누가 봐도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리 씨가 아주 정확하게 틀리셨는데요. 네. 이리 씨처럼 이제 도형에 대한 감각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이 도형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2차원 공간 안에서 3차원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서 실제로 이걸 조작해보고 돌려보고 뒤집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 도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은 뒤에 숨어있는 도형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쌓아두는 방법도 아주 좋고요. 또는 이제 유사한 두 그림을 보고서 틀린 부분, 다른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흥미를 끌고 또는 이제 찰흙이나 점토를 이용해서 나만의 도형을 만들고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네. 앞뒤가 맞는지 가로 세로가 맞는지 해서 정교한 도형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인지하면서 그런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고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 쌓기나무의 3차원 입체 도형을 그 2차원 종이에 그려 넣는 숙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때도 잘 되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쌓기나무를 갖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고 떠오른 다음에 떠오르는 걸 그리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다음에 모양 조각으로 도형을 덮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칠교 조각이나 펜토미너 같은 걸 사다가 또는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가지 말고 직접 해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서 이런 과정을 귀찮더라도 조금씩 함으로 인해서 그쪽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슬슬 이제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가 됩니다. 네.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짝사랑하는 우리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얼굴을 탁 떠올리면서 자, 저 예쁜 코를 보면서 또 삼각부를 생각하고 아, 눈을 보면서 타원형을 생각하고 네. 근데 물론 저는 약간 직선이 떠오르겠지만은 그죠? 또 입을 보면서 마른 모. 그죠? 귀를 보면서 여기서 막히네요. 이거 뭐 없네. 여기까지만 생각하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사람이 생겼으면 참 그 예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고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확인해 보면 좋아요.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수학 용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수학 용어에 관련된 뜻을 이용해서 삼행시 짓기 놀이 같은 걸 해도 좋고요. 네. 뭐 마름모다 그러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운 네모. 이렇게 네모 모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뜻과 비슷하게 기억하기 쉽게 삼행시를 지으면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는 각 학년별로 새로 나오는 수학적 용어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6학년이다 그러면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갔어. 친구가 꽃갈 모자를 썼거든. 꽃갈 모자를 확대해 볼까? 각뿔이 나오네, 원뿔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그려보고 그리고 옆에 있던 내 짝꿍이 선물로 딱풀을 줬어. 네. 딱풀을 확대해 볼까? 원기둥이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해진 수학적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확대해보고 그려보는 활동도 굉장히 흥미롭고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공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저도 사실은 개념의 이해를 떠나서 공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를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공식을 좀 쉽고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수학에서 이야기했을 때 공식 이야기할 때 외우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외워야 하지만 외우는 거의 전제 조건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도형에 대한 이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것은 도형은 길이는 1차원, 넓이는 2차원, 부피는 3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 원뿔에 관련된, 그다음에 각뿔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3분의 1을 곱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네. 도형과 입체 도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식을 외운다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에도 핵심이 있다는 거네. 그 핵심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눈에는 건물과 도형을 좀 연결시켜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식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산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많이 되고 시계도 계산도 눈으로 보면 되는 것처럼 도형은 우리 눈에 많이 뜨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난 건물을 보면서 사다리꼴을 생각하고요. 공식까지 생각해보고 대강의 어림으로 아 저게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까지 떠올리면 이 아이한테는 머릿속에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고요. 자동차를 보면서 아 저게 원으로부터 반지름 얼마 정도니까 원이 얼마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네모난 건물,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의 미술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도형을 그 공식까지 연결시키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흥미도 느낄 수 있고 더 재미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들이야 뭐 흥미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뭐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해도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집 주소도요. 이 도로명 주소도 못 주소로 외운다고요? 아니 도로명 주소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네. 저는 아직 도로명 주소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지금. 원래 주소로만 지금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좀 쉬운 방법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뭘 혀를 차요. 안타까워서 집은 잘 찾아가고 있죠? 아니 그 옛날 주소로 찾아가고 있지. 지금도.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오히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 내가 이래서 공식이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은 저 굉장히 지금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우리가 이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봤을 때 좀 구분해서 외울 수 있는 좋은 비결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평면 도형은요. 초등학교에서의 평면 도형은 색종이 한두 장이면은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색종이가 네모 모양이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색종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라는 걸 그건 쉽게 알죠. 예. 처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접는 거죠. 안으로 접으면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의 밑면에서 거기 위로 다 올라가는 게 모두 높이가 되는 게 아니라 직각에 해당하는 것만 네. 높이가 돼라는 그런 규칙만 알려주고 높이를 찾아봐 하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사각형의 절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가로 곱하기 세로의 절반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에 절반을 했더니 2분의 1을 했더니 삼각형의 넓이가 네. 돼.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 나오는 평면 도형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모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좋죠. 네. 이제 공식을 외울 때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공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실제로 평행사변형을 오리고 그것을 직각으로 잘랐을 때 자른 도형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 직사각형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걸 네. 보여주면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사다리꼴이 나왔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사다리꼴 공식 외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는 사다리꼴 모양을 똑같이 두 개를 만든 후에 그것을 뒤집어서 붙이게 되면 평행사변형처럼 두 쌍의 변이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이 되게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공식처럼 옆에 있는 도형을 잘라서 붙이게 되면 또 직사각형 모양이 되므로 네. 우리는 이것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우린 두 개의 도형을 붙였기 때문에 2분의 1을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 수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애들한테는 보여줘야 돼요. 네. 눈으로 봐야 애들이 확실히 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건물이나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보고 전개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은 직육면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과자 상자가 직육면체가 네. 많잖아요. 이제 분해를 해서 펼쳐놓고 자 이제 손쉬운 말로 얘기하는 거죠. 넓적한 네모가 몇 개 있어? 세어봐. 6개입니다. 6개야. 그러면은 이게 다 각각 모양이나 크기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때? 다 달라? 아니에요. 2개랑 4개랑 짝꿍입니다. 정답. 그러면은 이 네모들을 각각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전체 얘의 넓이가 되겠구나. 그럼 6개를 각각 다 구해서 힘들게 더해야겠네. 네. 아니에요. 이 2개와 4개 짝꿍이니까 2개짜리 하나, 4개짜리 하나 해서 4개 곱하고 2개 곱하기 해서 더하면 넓이가 되겠죠. 훌륭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주면서 전개도를 펼치면서 하면 넓이나 이런 입체 도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아우, 애들이 학교 갈 때마다 그 과자 상자 들고 다니는 게 다 그래서 가져갔던 거였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갖고 왔잖아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배웠던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도형을 꼭 가르치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도형 관련된 그 공식을 이끌어내는 동화도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큐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 게임도 있고, VR 콘텐츠까지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옛날보다 훨씬 쉽게 도형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개념도 잡았고 공식도 분명히 외웠는데 그런데 문제만 풀면 아이가 헤맨단 말이죠. 얘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왜 문제를 못 풀지? 이런 경우에는 진짜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원래 그 도형 문제 자체가 뭘 풀어도 다 심한 문제예요. 굉장히 난이도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예, 모든 게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도형 문제 자체는 가장 배점을 다 높게 해야 돼요. 쉬운 어려운 문제니까. 것도 있는데. 쉬운 거 없어요. 아, 도형 그래요? 문제는. 싹 선생님 다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돼. 예. 쉬운 거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과 공식 외에 그 유형에 대한 요령을 좀 알면 그 어떤 단원보다 더 훨씬 쉽게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보면은 도형의 그 심화 문제는 꼭 한두 가지씩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찾으면 굉장히 손쉽게 풀려요. 정말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이게 아이들이 보면 비슷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거든요. 뭐가 네. 똑같은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전체 도형을 보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디귿자 모양의 뚫린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은 구분이 굉장히 쉬워요. 네. 여기는 오른쪽으로 뚫렸구나, 여기는 위로 뚫렸구나, 이쪽은 아래쪽으로 뚫렸구나 해서 뚫린 디귿자의 모양만 정리하고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것과 같은 모양을 굉장히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볼 때는 이게 부분으로 나누는 거, 전체로 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핵심을 몇 번 풀다 보면은 손쉽게 익힐 수 있게 네. 됩니다. 저도 심화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도형의 공식을 외울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의 조건들을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쪼개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별 모양이 있고 색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 모양과 색칠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본다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칸 띄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쵸. 별이 있고 네. 한 칸 띄고 별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색칠된 부분을 보면 색칠되고 한 칸 띄고 두 칸 칠하고 그 다음에는 두 칸을 띄고 세 칸 칠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형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니죠? 도형 얘기 나오면서 그 초등학교 때 모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깐 멍하면서. 예. 이거 맞춰야 오늘 출연료 준대요. 맞춰보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세 네. 칸을 띄고 네 칸을 칠하는 시계 이거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문제 볼까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보이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이등변 삼각형도 보이고 그다음에 평행사변형도 보이고 사각형도 네. 보이면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는 것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네. 즉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심화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난 문제는 또 나쁜 문제예요. 중간에 나한테 네. 또 물어볼까봐 긴장하고 있었어요. 학교 그 수업 시간대가 떠올랐어 갑자기 좀. 아니 물어보지 옆에서 마세요. 봤는데 여기 솜털이 막 섰어요. 이렇게 그 공부 실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힘든데.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도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엄마들이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 꼭 좀 찝어주세요, 선생님. 엄마들은 아이가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개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네. 처음부터 돌아가서 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공식을 모른다고 하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건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게 하면 되는데 이 도형이라는 그 과목이 일단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시작하면 됩니다. 희망을 가져요. 지금 이리 씨는 좀 공부하라고요? 늦은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려고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 좀이라도 희망 있으면 할 뻔했어. 희망을 꺾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네. 자, 특집 수다하 도형 완전 정복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학년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저는 바로 앞에 초등학생들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도형 재밌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고등학교의 도형 상상하기 싫어요. 저는 감히 이거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쳐다보고 싶지가 않죠. 그쵸? 오로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속담이 떠오르는데 제가 경험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중학교 올라가서 그 싫었던 도형을 다시 만났을 때 제 기분이 뭐냐면은 그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뭐 견디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막 온갖 긴장이 되면서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편안함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화장실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지. 응.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포기했다 치더라도 우리 네. 수학을 보는 아이들한테는 좀 희망을 줘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때 뭔가 개념도 무너지고 공식도 제대로 못 외운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서 다시 어려운 도형을 만나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초등학교 때 평면 입체 도형의 성질을 배우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되면 초등학교 때 배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성질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요. 2학년 때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도형의 특징, 성질, 닮음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3학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삼각비, 원의 성질을 배우게 돼요. 그게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 기하, 벡터로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심화 학습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기초를 닦지 않고 올라간 경우에는 자꾸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짬을 내서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후행을 들어가서 그 개념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나중에 지금 배우는 것들이 쉬워지지 그렇지 않고 지금 것만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기초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네. 어려워질 수 있고요. 다행인 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기간만큼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좀 시간을 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형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정말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궁금했었던 게 원기둥이 파이 얼 제곱 h라고 하는 공식인데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3분의 1이 붙잖아요. 네. 그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게 궁금하셨어요? 난 진짜 궁금했는데 그게 진짜 왜 그거를 궁금- 하면 진짜 그게 3분의 1일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딱 도형처럼 맞아서 이렇게 붙여볼 수도 없고. 근데 네. 저희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실제로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물통에 원뿔을 담갔다 뺐더니 3분의 1의 도형이 빠지는 걸 보여주셔서 저 너무 신기했었었는데 우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와서 그걸 증명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대응과 그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함수가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그 미적분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러면 원뿔의 부피라고 하는 것을 원뿔을 원기둥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작은 원기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피의 개념, 그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라든지 시계 계산의 개념들을 잘 알아야 결국에는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미적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증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당시에 배우게 되는 개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도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중학교 때는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것, 네. 그다음에 둥그란 것, 그다음에 반지름이 뭐야 이런 것에만 궁금했다면 이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뭐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좌표 평면이 한 점을 잡아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0,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부터 x, y라고 하는 점까지에 이르는 거리를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제곱이다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겁을 먹게 되는 이유는 도형과 대수와 기하가 섞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원리만 알게 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이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설명하신다고요? 지금도 하도 얼 하셔가지고 얼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또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알겠습니다. 나도 중간에 네. 사실 살짝 정신을 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희진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뭐 색종이를 오려도 보고 붙여도 보고 뭐 뒤집어도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시간도 없는데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애들한테 뭐 이거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지 않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도형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중학생은 유치하게 뭘 또 만들고 뭐 활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도형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렇게 조작을 해보고 응용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학생이더라도 실제로 종이나 교구를 이용해서 활용해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에 그 관련된 인터넷 강의나 교육 동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도형 부분이 진짜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보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쏙쏙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교육 동영상을 관람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 방학 때 이제 방과 후 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과 친구들이 배우게 돼서 많이 좌절하고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공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것을 변환시키는 거, 접선의 방정식, 평행 이동 그런 것들을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간과하고 가는 부분이 왜 그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을까? 그거의 성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 적용된 예가 뭐가 있을까를 검색해 봤더니 이제 세인트 폴 성당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있는 수녀님들이 어느 한 곳에서 속삭이게 되면 우연하게 한 공간에서 지나가다가 그게 바로 귀에서 얘기하는 들린대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타원으로 이제 만들어진 성당에서 한 초점에서 이야기한 모든 음파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설명하는 거에 이제 제가 멈추지 않고 친구들과 바닥에 실제적으로 두 초점을 잡고 바닥에 큰 타원을 그리고 거기에 유리 용지를 대서 레이저 빔으로 빔을 쏴가지고 이 초점에서 쏜 그 빔이 이쪽에 어디로 있는 가는지. 초점으로 오는 것을 실험하는 것을 했더니 애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까먹었었던 친구들이 그 초점이 그쪽으로 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너무 감동적인 수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제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우리 저기 오늘 녹화 끝나고 이리 씨를 위해 선생님 여기 한번 그려주세요. 네? 한번 쏴주세요 그거. 정말 이거 대단하고 멋진 일이지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뭐 왜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거 종이로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시험 쳐야 되고 문제 풀어야 하는데 과연 뭐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뭐 성당 제거하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뭐래도 다 해야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러면 진짜 이리 씨 말대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하나 좀 골라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최대로 많이 틀리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 두 문제를 골라봤는데요. 네. 이런 것만 잘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도 이건 남들이 틀리는 거고 나는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예. 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네요. 아니, 그냥 저기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좀 물을 다 빨아먹고 싶어요. 왜 저걸 남겨가지고 저걸 또 면적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하고. 맞아요. 테이프도 저거 제대로 안 붙여가 누가 붙였어 저거 지금 제대로 붙였으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안 나올 텐데. 뭐 나는 저렇게 걔네들- 덜렁거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걔네들 저를 혼내고 싶어요. 이거 뭐 쟤네들 때문에 자꾸 이게 수학 문제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도 머리가 아파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문제는 제가 골라왔지만 제가 푸는 거는 주 선생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이 복잡한 문제 같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 숨어 있는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사실은 각기둥과 각불의 차이를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각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두 면이라고 하는 것이 합동이면서 이제 다각형을 이루고 있고 평행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각불이라고 하는 것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각기둥은 2분의 1을 곱하고 각불은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해서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테이프 접는 문제 정말 많이 네. 나오잖아요. 테이프가 접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접힌 부분의 각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테이프는 항상 평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평행선과 하나의 그 대각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억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옷부터 너무 거슬려요. 선생님 옷만 유독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도형 이게. 특집. 예, 넓이를 구하시오.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계속 각도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자, 그러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유형별로 요것만은 꼭 알아두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하고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요? 네, 이제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기하 벡터에 나오는 2차 곡선에 대한 어려움들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데요. 일단 우리가 배우게 되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쌍추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뿔 두 개를 합쳐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각도로 잘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도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제일 이제 쉬운 거는 밑에가 밑면과 똑같이 자르면 그게 원이 나올 원이 거고요.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원뿔이 있으면 모선이 있잖아요. 네. 모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그렇죠. 네. 스폰라이트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지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초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네. 또 표정이 언짢아지셨잖아요. 괜찮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집중하시죠. 아니 선생님이 근데 설명하면서 웃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듯이에요. 막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막 너무 즐긴다는 듯이 하니까. 나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자르는데 저는 계속 가래떡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가래떡을 썰 수 있는지 역시 이게 주부의 한계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 열심히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발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한 점과 네. 그다음에 준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같은 거리를 유지하려면 요 선을 이 점에 맞게 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요리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짠 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접어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합동, 그 다음에 막곡지각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식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접기로 접어봤더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물선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참, 막히는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일단은 뭐 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희진 선생님? 네, 도형을 꼭 잡으려면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형에 대한 증명을 꼭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증명? 네, 기하단원에서 도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특징을 증명하는 것들이 항상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증명 문제 자체는 별로 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소홀하기 쉽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됐지. 굳이 증명까지 내가 다 외워야 돼 하면서 네. 이제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응용 문제나 조금만 꼬는 문제가 나오면은 개념을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지 네.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꼭 도형에 대한 증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있죠. 얘네를 이제 평행선을 띡띡 그리고 선에 따라서 동의각, 억각에 따라 오호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180도가 되는구나 하면 그 증명 과정에서 이해도 쏙쏙 되고 기억도 오래가고 참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해서는 증명을 꼭 관가하지 말고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야, 도형도 이렇게 정말 레벨이 있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진짜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꿀팁을 오늘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이 도형 공부할 때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조언 있으시면 해주세요. 선생님. 도형이야말로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직접 해보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다음에 네. 외우는 과정을 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됐을 때 후행을 해도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후행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아이가 좀 어리다면은 어머니들께서는 최대한 공간지각력을 좀 키워줘서 머릿속에 도형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역시 개통학문이니까 요번에 배운 거를 다 알고 다음 학년 넘어갔는지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고학년이 되면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건너뛰자 라고 하는데 건너뛰었다가는 다음번에 더 큰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급할수록 돌아간다고 천천히 간다고 다독거려주면서 지금 거를 아무리 힘들어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도형에 지나갈수록 더 쉬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리 씨 어때요? 네. 아까 나왔던 문제 정답 찾아냈어요? 오늘 출연료 정산받아 가야죠. 왜 그렇지 그러십니까? 않았죠? 이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오늘 제가 사실 제일 싫어했던 형이 바로 그 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 딱 선생님들 얘기 쭉 듣고 나니까 이제 가장 싫어하는 형은 아니고 이제는 조금 이제 어색한 형으로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썸 탈 수 있는 형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요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스포츠 중에서 가장 도형이 좀 많이 생각나는 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나 복수할 거야. 뭐가 있을까요? 농구. 야구. 저는 야구. 야구. 야구인데요. 일단은 야구공이 구형이고, 네. 그죠? 방망이는 약간 원기둥 모양,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밟는 베이스는 사각형이고, 그죠? 그리고 야구장 자체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부채꼴. 네, 부채꼴 애썼다. 모양인데, 네. 거기 우리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형 공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애들 수학 공부할 때 저 명언을 외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네. 우리 이리 아저씨의 말을 꼭 나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끝났다. 뭘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도형 특집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도형이 좀 어렵다고 느꼈던 학생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아직 도형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좋은 팁을 드렸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형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다하기 특집으로 마련한 도형 완전 정복.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도형 완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 늘 항상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